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과일을 챙겨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습관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과일을 선택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일이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일은 당분이 높고 어떤 과일은 밤에 먹으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과일을 드시고 나서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부담을 덜 주는 선택하면 좋은 과일 4가지를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나는 건강하게 먹는데도 몸이 점점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지금 내 몸 상태에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혈당이 조금이라도 높은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이를 전혀 모른 채 좋다니까 많이 먹자라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다 vs 나쁘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선택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왜 잘못 먹고 있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요즘 중년분들 식습관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밥은 조금 줄이고 과일은 자주 먹자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과일 한 접시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속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 믿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말린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기도 합니다. 이건 자연식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바로 이 불이브찬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과일에서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반복되다가 나중에 검사에서야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습관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내용에서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년과 노년 환자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라고 믿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다. 이건 자연식이니까 괜찮다. 약 대신 과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밤마다 과일을 드신 뒤로 소변 횟수가 늘거나 몸이 무겁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몸 상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몸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이 꼭 필요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입원 이상 깨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느낌이 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 입이 자주 마르고 괜히 피곤한 느낌이 계속된다.
단 음식이나 과일을 먹고 나면 더 졸리거나 힘이 빠진다. 허리가 묵직하거나 이유 없이 몸이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거나 예전보다 관리가 어려워졌다. 건강검진에서 한 번쯤 수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과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가지 이상 해당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보세요. 지금부터 바뀌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더 무서운 이유는 아프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면 쓰리고 관절이 안 좋으면 바로 통증이 오죠?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꽤 진행된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달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또는 주스처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방식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과일 한 접시, 건강을 위해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몸은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소변이 잦아지고 몸이 붓고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큰 문제가 아닐 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과일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콩팥을 지배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적당히 지나가면 오래 잘 쓰죠.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이나 찌꺼기가 많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점점 빨리 지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특히 과일을 먹는 방식이 문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너무 달거나 양이 많은 경우입니다. 과일 속 당분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몸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 주스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들어와 몸이 더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 늦은 시간 섭취입니다.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하는데 계속 처리할 일이 생기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몸을 가볍게 할 수도 반대로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식은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몸 상태에 따라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달콤해서 손이 계속 가는 종류죠. 문제는 한 번에 많이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몸에 부담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과일 주스, 특히 진하게 만든 주스입니다. 과일 몇 개를 한 번에 갈아 마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작고 달아서 간식처럼 계속 먹게 되죠. 하지만 수분이 빠진 만큼 당이 농축되어 적은 양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밤에 습관적으로 먹는 과일입니다. 종류보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과일은 야간 소변이나 숙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음식도 방식이 틀리면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과일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선택하면 오히려 몸이 더 편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점입니다. 너무 달거나 과한 양을 피하고 적당한 과일을 선택하면 식후에 졸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개운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덜 달고 부담이 적은 과일은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과하게 먹는 습관이 줄어들고 전체 식습관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밤에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에 과일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기만 해도 야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선택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고르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몇 주 뒤 몸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과일 주스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가볍게 한 잔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몸이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을 시키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 달수록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달면 영양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더 달고 부드러운 과일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린 과일이나 가공된 제품을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작고 간편해서 계속 먹게 되지만 생각보다 농축된 당분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았던 식습관이 내 몸에도 똑같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이 작은 차이가 몸 상태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식이섬유가 있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한 번에 과하게 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수분이 많고 부담이 비교적 적어서 가볍게 드시기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편안합니다. 세 번째는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고 소량으로도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나누어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간식처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너무 달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게 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과일들이 특별히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선택일 뿐입니다.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 더 부드럽게, 가볍게 먹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좋은 과일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과일은 한 종류, 한 번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계속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주스보다는 원형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이 있어야 섭취 속도가 느려지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고플 때 과일만 드시지 마세요. 너무 공복일 때 과일을 먹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쉽습니다. 가벼운 식사나 간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가능하다면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과일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하루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작은 사과 반 개 정도, 오후 간식으로는 배 몇 조각이나 베리류 한 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과일을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몇 주 뒤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과일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섭취한 당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부담이 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나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반대로 가장 피해야 할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 특히 잠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이 쉬어야 하는데 과일이 들어오면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잠이 깊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가벼우니까 밤에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과일을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으로 옮겨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스스로는 나는 정말 건강하게 먹는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기름진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대신 매일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주말에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도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상담을 통해 식습관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문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과일의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저녁 과일을 줄이고 주스를 중단하고 덜 달고 소량으로 조절하고 낮 시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달라질까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괜히 피곤한 느낌이 줄어든 게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밤마다 습관처럼 먹는 과일, 진한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같은 방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번째, 너무 달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게 되는 과일을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밤에 자주 깨거나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내용이 꼭 필요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바꿔보겠다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의 50대, 60대 가족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먹으면 더 위험한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